이제 본격적으로 170페이지 여기 보실래요? 지금 이제 공부할 게 이거예요. 실거래 가격이 확인이 되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양도한 가액에서 실제로 취득한 가격,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 실제로 양도할 때 비용. 근데 여기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비용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영수증을 수치 보관하고 있을 때만 인정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봐요. 실질 양도가액이 뭐냐? 여러분 교재 170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1번 실질 양도가액 나왔죠? 그거에 관련해서 1번 당해자산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부한 거, 거래한 가격, 그게 뭐예요? 양도가액이죠. 실제 양도가액. 예. 그런데 2번, 2번은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실래요? 자,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갔으면 나중에 읽어보셨어도 아, 이게 그 뜻이야 라고 맞는다. 숫자 빼고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여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그래서 을 앞으로 예를 들어 상가부동산이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합니다. 그리고 얘가 대금을 보였어요. 대금을 10억을 보였다. 지급했다. 그럼 둘이 뭐야 이거? 매매죠.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럼 얘는 취득세 내고 무엇까지 해요? 등기하잖아요. 등기 어디서 하죠? 등기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 얘 부동산이 이 앞으로 뭐가 되면 부동산 등기가 되면 이 등기한 자료가 등기소에서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한테 컴퓨터 전산망으로 가 자동적으로 등기한 내용이 왜 가요? 얘 취득세 같은 거 제대로 냈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해가세요? 또 이게 또 어디로 가? 국세청으로 옵니다. 세무소. 얘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부동산 팔아서 얘 앞으로 갔다는 거를 이미 세무서에서는 관할 세무서에서는 알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기다려봐야죠. 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몇 개월? 2개월 안에 신고가 들어오니까 양도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 기다려보는 거지 국세청에서. 근데 뭐가 안 들어와? 2달 지났는데도 예정신고?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 아니 얘가 신고 안 했는데 어떻게 계산해? 법에 그렇게 돼 있어. 뭐라고? 얘가 뭐를 안 하면, 성실하게 신고 안 하면 얘 거래한 거 있죠? 얘는 등기권리증이 얼마? 10억 주고 취득했다고 등기권리증이 기재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얘가 얼마에 팔았다는 걸 알잖아. 세무서에서 얼마 주고 샀다고 했으니까 얘는 10억에 기재됐으니까 얘의 가격이 얘의 무슨가에 양도가격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을 얘의 양도가액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서 신고 안 했으니까 가산세 붙인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뭐를 하고 부동산을 뭐하고? 팔고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해도 세무서장은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수 있다. 그게 2번 내용입니다. 2번 봐요. 토지 건물을 부하고 양도한 후 신고 의무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규정, 여러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안 한 경우 그랬죠?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뭐를 해야 돼? 예정신고 해야 돼.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등기법 규정 얘기는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 가격을 실거래 가격으로 뭐 할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를 안 해도 부동산 팔고 신고를 안 해도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됐어요? 예. 또 하나 3번 여기 보실래요? 3번 3번도 뜻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 아파트를 팔았어요.
아파트 소유권 무슨 등기해주고 이전 등기하고 어른 누구한테 갑한테 뭐 줬어요? 대금 10억 줬어요. 그럼 둘이 매매죠. 매매잖아요. 예? 그런데 요 거래 사실이 국세청으로 온다고 그랬죠. 예? 요 내용이 등기한 내용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주고 샀다고? 얘는 10억 주고 샀다고 들어왔죠. 그럼 얘는 얼마에 10억에 팔았다고 신고했겠죠. 예정신고. 이해가세요? 근데 세무서에서 보니까 이상해. 왜? 얘가 지금 얼마에 팔았대? 10억에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인근에 이 아파트는 실제 거래가 15억의 거래가 되고 있어. 지금 시가가. 근데 얘만 유달리 얼마? 10억에 팔았다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냄새가 나죠? 예? 그래서 얘의 인적사항을 찍어보는 거지. 컴퓨터로 확인해 봤더니, 여기 보세요. 확인해 봤더니 얘가 갑이 아니라 형이라고 나오고 얘는 동생이라는 사실이 나와. 이게 확인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친인척이잖아. 그럼 냄새가 나죠. 짜고 거래해 있다는 거. 이해가세요? 그럴 때는 시가가 얼마야? 시가가 15억이죠. 근데 얘들은 주고받은 게 10억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 부당한 거래로 보내 안 보내냐? 부당한 거래는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라는 게 있어. 당사자들끼리 거래했는데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부인, 인정하지 마라. 그런 규정.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 보세요. 시가에서 주고받은 뭐 대가를 빼면 차이 나는, 필기하지 마세요. 들으세요. 차이 나는 금액이 있어요. 차이 나는 금액. 요걸 가지고 얘들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냐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했느냐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다. 듣기만 하세요.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그건 부당행위야. 인정할 수 없다. 그럼 세무서장은 뭘로 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고 일부러 줄여서 신고했다면 나중에 세금 나오면 가산세가 40%까지 붙을 수 있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그죠? 그러면 이게 요 차이 나는 금액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 뭐라고 한다?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때.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잠깐 확인하고 갈 게 있어요. 거기에 183페이지 잠깐 보세요. 183페이지 갔다가 올 거예요. 183페이지. 찾았어요? 183페이지에 가시면 뭐라고 나냐면 양가로 3번 저가 양도 낮은 가격으로 팔거나 고가 양수 높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찾았어요? 예, 거기 보시면 반가로 1번 조세 부담을 부한 거, 부당히 부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기준이 나와 있죠. 법에. 거기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이가 얼마?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해당이 되면 무슨 거래다? 부당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우위 갑니다. 양가로 3번 읽고 갈게요.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거기 특수 관계인과 거래, 친인척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뭐해서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그 취득가의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끝에 2번 뭘로 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됐어요? 그런 규정이 있죠? 예? 친인척 간에 거래하면서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거래를 하든가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면 그건 부당거래니까 인정 안 하고 세무서장은 뭘로 계산할 수 있다?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자, 확인했으면 다시 가. 171페이지 3번이 그 얘기예요.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171페이지 3번. 특수관계인과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부한 거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 양도가액 인정하지 않고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됐습니까? 이것이 양도가액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세 가지잖아요. 양도가액이 뭐라고요? 실제로 당사자가 내 주고받은 가격이다. 두 번째, 부동산 팔고 뭐를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상대방 등기부에 기재된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다. 세 번째, 친인척 간에 짜고 거래하면서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거나 차액이 얼마, 3억 이상 차이 둘 중에 하나 해당되면 그 거래는 인정 안 하고 세무서장은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한다. 됐습니까? 그게 양도가액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내용 다야. 됐죠? 다음, 이제 171페이지. 이번에는 무슨 경비? 필요경비. 여기 보세요. 지금은 양도가액에 대해서 봤어요. 이제 필요경비는 요거 취득가격,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을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필요경비. 거기 첫 번째 취득가격 있죠? 취득가격 봅니다. 여러분 교재 171페이지 필요경비 동그라미 1번. 해당 자산 취득할 때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보한 거, 거래한 가격, 그게 실거래 가격, 취득 가격이죠. 실제로 거래한 가격이다. 이때 이 경우 두 번째 줄, 지적공상 면적이 뭐가 되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조정금은 뭐한다? 제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지적공상 면적이 뭐 했다고요? 증가. 여러분 우리나라 토지는 지금 2030년까지 측량을 다시 하고 있어요. 1930년대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측량한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기준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측량을 해놓으니까 재산상 피해를 많이 보는 게 많아요. 15%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대. 왜? 맹지로 되어 있으니까. 측량을 해보면 맹지는 자산 가치가 없잖아. 그죠? 그런 걸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국제기준에 맞춰서 지금 디지털화로 종이로 되어 있던 측량을 다시 한다 이거지. 디지털로. 그게 국책사업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땅이 있었는데 토지 구획을 다시 하다 보니까 측량을 다시 하다 보니까 내 토지가 줄어들었어. 내 토지가 떨어져 나가서 도로 같은 걸로. 그거는 국가가 보상금을 줘야 돼 나한테. 내가 토지가 감소됐으니까. 조정금 받은 거 있죠? 그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땅이 면적이 늘어났네.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면 나는 국가에 돈을 줘야 돼. 그게 뭐야? 조정금. 그건 취득가격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조정금은 뭐한다? 제외. 됐어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제 다음의 금액을 합쳐라. 기업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한 가격에, 자 여러분 취득가격하고 매입가격하고 틀려요. 여러분이 나한테 아파트 10억 주고 샀어. 취득가격이 아니지. 나한테 준 거 매입가격이 얼마야? 10억. 여러분 나한테 10억 줬죠? 그게 매입가격이야. 거기에다가 주고 나서 뭐 내요 여러분? 취득세 낸 거 더해. 법무사 비용 더해. 중개수수료 발생했으면 더해. 이해가세요? 그런 비용을 다 더해야 취득가격이다. 다시 한번, 나한테 실제로 준 상대방한테 준 금액은 매입가격이고 거기에다가 취득세 낸 거, 등록세 낸 거, 또는 등록면허세나 또는 뭐 법무사 비용이나 중개 수수료 같은 거 지급한 거 있으면 그것까지 다 더한 걸 취득가격.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거예요. 이런 가격이 뭐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차익이? 양도 차익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혜택을 주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높이려고 하고 국가에서는 정해놓은 것만 인정해줘. 그죠? 자, 그거. 다만 두 번째 줄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뭐한다? 제외. 거기 적어요. 줄쳐요. 시가 초과액은 뭐? 제외.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 초과액은 뭐 한다고요? 제외. 여기 보세요. 여기 취득가격이, 자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인데 얘는 11억으로 기재됐어. 그러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재했다는 얘기는 필요경비를 많이 늘려서 무슨 차이? 양도 차이 줄이려고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보다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얼마죠? 1억. 여기서 뭐 하라고 1억을? 뭐라고 그래서 거기? 제외, 빼. 그럼 얼마? 10억 이번데 시가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참 웃기는 말이야.
아니,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기재됐으면 인정 안 하고 뭘로 한다? 시가로 한다. 그러면 되잖아. 지금 그 얘기잖아요. 부당하게 시가를 뭐 한 거? 초과한 금액은 뭐 한다고 여기서? 빼라. 그럼 뭘로 하라는 얘기야? 시가로 계산한다. 이 얘기예요. 시가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기재됐으면 그건 인정 안 하고 시가로 계산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물어볼 때 시가 초과액은 뭐 한다? 제외, 빼라 이 얘기. 됐어요? 다음 니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출처여 소송비용, 화해비용.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상대방한테 준 비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법원의 법률 비용이죠. 예? 거래 당사자하고 별개로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취득에 관련된 건 인정해 주겠다.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련해서 소송비용, 화해비용이 발생했으면 취득가격 인정해 주는데 여기서 다만 거기 이것도요. 두 번째 주 그때 지출한 연도 가학소득금액 계산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건 뭐한다? 제외. 그건 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출한 연도 가학소득금액 그랬죠. 가학소득금액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다른 소득 계산할 때 그러면 쉽잖아. 양도소득 말고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갔으면 그건 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뺀다. 그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요? 소득금액 얘기는 양도소득 말고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갔다면 양도소득세에서 또 공제받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그거. 이해가세요? 다음 디귿.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기까지. 거기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그거 줄쳐요. 그 두 글자로 뭐냐? 이것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참 그래.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 여러분 일시불로 사는 거하고 할부로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비싸요? 할부가 왜 비싸? 이자가 붙으니까. 그 얘기야. 취득원가 이자를 더했다는 건 두 글자로 뭐 할부 이 얘기야. 할부계야. 이해가세요? 분할하는 조건. 그래서 이자가 더해서 약정했죠. 여기 보세요. 일시불로 하면 얼마인데? 1억인데 할부로 하면 1,000만 원 이자가 붙었다. 그래서 계약서의 약속 얼마로 했어요? 1억 1,000만 원. 여기에는 무엇도 들어가 있어? 이자. 이거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무엇도 들어가 있다? 이자도 그냥 뭐하라? 포함. 이해가세요? 이것까지 합쳐서 그냥 취득가격. 원래 가격에 이자가 더해서 약정, 계약이 돼 있죠? 그럼 그 금액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여기로 여기 1,000만 원은 이자죠? 이것도 그냥 취득가격에 뭐한다? 포함한다. 이 얘기입니다. 할부로 계약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두 번째 줄에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해서 거래가액 지급기일, 거기서 지급기일 지연 그랬죠? 예, 할부금을 주기로 약속한 날짜에 늦게 줘서 이자 발생하는 거 있죠? 그런 건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 다음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은 뭐냐? 아파트면 아파트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럼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인데 다 인정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출된 비용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걸 회계에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럼 유지 관리하는 건 수익적 지출. 그건 인정 안 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건 아예 법률로 명시를 해놨어요. 이런 비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인데 기억.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 개량 뜯어 고치는 데 들어간 비용. 여러분 용도 변경이 뭐야? 용도. 여러분 아파트 분양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아파트 취득했어. 그럼 용도가 있죠. 예? 용도가 거실, 방, 주방, 화장실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바꾸는 공사 비용. 그게 뭐야? 용도 변경하는 거지. 어떤 거 대표적인 게 그렇죠. 베란다로 돼 있잖아. 발코니. 그걸로 확장했으면 방으로 늘리거나 거실로 늘렸잖아. 뭘로 되어 있는데 원래 용도가 베란다로 되어 있는데 뭘로?
방으로 아니면 거실로 용도가 변경되는 공사비용 그런 거 인정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세요? 또 이런 것도 있죠. 여기가 방이에요. 여기는 거실, 여기는 방이야. 근데 이 벽을 뭐하고 철거해서 이리 왔어요. 그러면 용도가 변경됐죠. 이 부분이 뭐였었는데? 거실이었는데 뭘로 갔어? 그럼 공사비용 그게 용도 변경. 원래 정해져 있던 거 바꾸는 공사비용 그게 용도 변경이에요. 그럼 용도가 변경 안 되는 비용은 인정 안 하겠네? 안 하지. 여러분 도배장판 용도랑 관련 없죠? 인정 안 해줘. 싱크대 교체 용도랑 전혀 관계 없어요. 주방이니까. 그죠? 화장실에 타일을 다 걷어내고 비싼 대리석으로 바꿨다고 그게 화장실이 주방으로 바뀌어? 거실로 바뀌어? 용도가 안 바뀌다. 그런 공사비용은 안 된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계량비용. 여러분 용도 변경이 대표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실에 보통 용도가 보일러실로 되어 있어. 단독주택 같은 거. 근데 불법이든 합법이든 거기 방을 꾸몄네. 용도가 바뀌는 공사비용이죠. 불법이라도 인정해준다 이거지. 또 단독주택 지하실에 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바꿨다. 용도가 바뀌는 공사비용 되죠. 옥상에 단독주택에 물탱크가 있었는데 없애버리고 옥탑방을 꾸몄다. 불법 합법 관계없다니까. 세법은 용도 변경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비용 엄청 비싸. 그거 일도 공제 안 해줘. 왜? 용도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해를 얻기 위해서 단독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발코니 확장 공사나 방이나 거실 벽을 털어서 늘리거나 좁히는 그런 공사비용, 또 띄은해 보시면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설치하는 비용이나 냉난방 장치 설치 교체 비용. 냉난방 장치 그랬죠? 여러분 주택을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나 수리 비용은 안 돼요. 근데 새 보일러 100만 원 주고 사고 설치하는데 10만 원 들어갔다. 110만 원 인정돼. 교체 설치는 된다. 수리는 안 되고. 이해가세요? 보일러 교체도 자본적 지출이에요. 수리는 안 되고. 다음 피난시설을 설치하거나 디귿 소송비용, 화해비용. 아까 소송비용은 취득할 때 관련된 소송은 취득가격으로, 취득하고 나서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은 자본적 지출. 그런데 우리는 그거 구분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소송비용하고 뭐가 나오면, 화해비용이 나오면 그냥 뭐야? 필요 경비야. 다만 다른 소득금액에 산입된 건 뭐한다? 제외. 다음 이렇게 자산가치 증가 안 했어도요, 재 등으로 인해서 파손된 부동산 등을 본래의 용도로 복구하는 비용도 인정돼요. 태풍이 들어와 가지고 단독주택 담장이 무너졌어요. 지진 같은 걸로. 그러면 다시 비용을 들여서 복구해야죠. 자산가치 증가되는 게 아니라 복구 비용이잖아. 그런데 그건 천재지변이죠. 인정해 주겠다. 다음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수입자 부담금 부과한 거 인정됩니다. 이거는 동일한 사람일 때만 인정해요. 동일한 사람일 때만. 이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을 한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택 소유자니까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받아서 2, 3억 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 주택을 구할 때, 팔 때는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부담한 거 필요 경비로 넣어서 여기 들어가면, 이 비용이 들어가면 매매 차익이 줄어들죠. 공제 주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팔고 그 주택을 아들한테 뭐 했어요? 증여했어.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 아들이 나중에 뭐 할 때는, 팔 때는 공제 안 해주지. 왜? 아들이 부담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한 사람하고 양도할 때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부할 때만, 같을 때만 공제해준다. 다음 도로 신설 비용이나 또 도로를 만들어서 토지, 국가 등에 기부했을 때 토지 가격까지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그라미 2번 자본적 지출의 첫 번째 줄, 이렇게 지출한 건 반드시 뭐? 증빙자료 수치하라고 그랬죠. 증빙자료가 뭐예요? 돈 줬으면 세금계산서 정상적으로 받거나, 전자계산서 받거나,
자동 인출기, 자동 발급기에서 나오는 현금 영수증을 받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확인이 되던가, 그런 영수증이 없으면 금융거래한 사실이 입증돼야죠. 무통장 입금증이 있거나 통장에서 통장으로 계좌 이체했으면 통장사본으로 입증되던가, 이런 걸로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공제해 주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양도비용은 그 자산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이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면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납부한 증권거래세 공제해 주는데,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생략하고, 니은 부동산 팔면 양도소득세 본인이 신고해서 제출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서 계산할 줄 모르니까 세무사한테 맡겼어요. 그럼 기장료 줘야죠. 그런 비용. 또 계약서 작성 비용 발생한 사람만, 여러분 공인중개사한테 보편적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중개수수료 주니까 그걸로 끝나지만, 유치권, 질권 아주 복잡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법률 관계가 복잡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 받으면서 계약 체결해서 자문료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 발생한 사람만 인정해줘요.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공증서요, 공증 쓴 사람만 공증비용 인지대 같은 거 인정해주겠다. 또 국민주택 채권이나 토지개발 채권을 만기가 되기 전에 뭐 했어요? 매각, 팔아서 손해본 거.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만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지금 팔면 만기까지 이자 빼죠. 그게 손해본 거잖아. 근데 이 매각 자손은요,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융기관에 가서 매각한 손실만 범위 내에서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 팔 때 금융회사가 아니라 사채업자한테 팔을 수도 있죠. 사채업자한테 팔으면 매매 차익이, 손실이 더 크죠. 그런데 그건 다 인정 안 해주고, 같은 날 은행에 가서 할인했다고 가정했을 때 발생한 손실만큼만 인정해 주는 거지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도 넘겨주기 위해서 들어간 명도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런 비용도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간접 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해가세요? 네. 자, 이제 요번에 여기 봤고, 이제 또 하나, 두 가지만 확인하고 갑니다. 여기 요 실지 무슨 가액? 취득가액. 지금 공부했죠? 당사자 간에 실제로 뭐한 거? 주고받은 가격. 그리고 상대방한테 준 매입 가격에다가 비용 있으면 취득세 같은 거 냈으면 더해라. 그게 취득 가격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무에서도 그렇고 시험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거 172페이지 박스 밑에 반가로 3번 취득가액 적용 특례 두 가지, 아주 어려운 게 두 가지 남았어요. 그럼 1번 상속 및 증여재산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해를 하세요. 5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아파트 뭐 받았어요? 여러분이 상속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팔았어요. 10억에. 오늘 얼마에 팔았다고요? 10억. 그럼 양도가액 얼마? 10억. 취득가격 없잖아. 모르잖아요. 상속 공짜로 받았는데. 그잖아요. 상속받을 때 공짜, 증여받을 때 공짜, 가격이 없잖아. 계약서 같은 것도 없고. 그럼 뭘로 할 거냐? 이거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은 취득할 때 가격이 없으니까 뭘로 해주느냐? 없다고 이거 제로로 하면 이거 다 세금 내야 되잖아. 최소한의 금액은 빼줘야죠. 그게 뭐냐? 상속받았을 때 세무서에서 상속세 계산한 금액, 증여받았을 때 세무서에서 증여세 계산한 금액이 있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라고 그래요.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뭘로 한다?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한다. 확인해 보죠. 1번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 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뭘로 한다? 실거래 가격으로 인정해 준다. 이해가세요? 그러면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이 뭐냐? 그렇게 시험에 물어보면 안 풀어도 답이 돼. 왜? 시험 범위를 벗어났어.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상속증여세법에서 뭘로 평가하는지 그것까지 물어볼 수는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게 평가한 가액. 그죠?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해가세요? 그렇게만 기억하는데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속증여세법의 평가한 가액이 뭐냐?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계산한 금액,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 계산한 금액, 그게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한 가액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예? 원래 상속은 이거예요. 상속받은 재산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신 분이 아파트 남겨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 사망한 날 전 몇 개월? 6개월이야. 상속 개시 전 몇 개월? 6개월. 6개월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감정, 공매, 경매, 수용 그런 금액이 있으면 그런 걸 시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 가격이 없으면 뭘로 가느냐?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기준시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요 경매로 상가 빌딩 100억에 낙찰받아서 엄청 싸게 낙찰받았어. 예? 돌아가시기 전에 상가 빌딩 낙찰받아갖고 너무 좋아갖고 낙찰받고 기절해서 돌아가셨어. 그럼 봐요. 사망하기 전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낙찰 가격 있잖아. 그걸로 상속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한 가액. 그런 게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까지 너무 나갔어 지금. 그냥 뭐라고? 상속받은 재산, 증여받은 재산은 가격이 없으니까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무한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격으로 본다. 됐습니까? 예, 또 하나. 배우자 증여재산 2월과세라고 있죠. 2번 있어요? 자, 181페이지 잠깐 왔다 갈 거예요. 181페이지 가세요. 181페이지 찾았어요? 예, 거기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미속 간의 증여재산 뭐라고 그랬어요? 2월과세라고 그랬죠? 여러분 2월과세가 뭐야? 넘겨서 계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 자식 간에 뭐를 했는데 증여했거든요. 증여했으면 끝나야 되잖아. 근데 증여해놓고 지켜보겠다. 몇 년 동안? 5년. 증여를 했는데 증여 받은 사람이 몇 년 안에? 5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팔면 증여한 사람이 파는 걸로 보고 계산을 한다. 이게 증여재산 2월과세라고 그래. 증여를 하고 몇 년 동안 지켜봐? 5년. 그래서 5년 지나서 팔면 관계없어. 근데 증여받은 사람이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격 가지고 양도차익 계산하고 증여한 사람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하고 이해가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 증여재산 2월과세. 자, 그래서 여러분 18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기 보세요. 설명 듣고. 자, 증여재산 2월과세 누가? 아버지가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식간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야. 증여재산 2월과세는. 예? 둘의 관계가 형제, 자매 안 돼. 부부나 부모, 자식간만 해당된다 이거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부모, 자식이 아니니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만.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또는 아버지가 자녀한테 뭐 했다? 증여했어요. 증여. 이때 증여하는 것도요. 좀 이따 확인할 거니까 설명 듣고 증여할 때도 정해져 있어. 무엇을?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은 뭐냐? 회원권 같은 거. 골프 이용권, 콘도 이용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하면 아파트 분양권, 당첨권, 조합원 입주권 이거죠. 그래서 요것이 정해져서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자산을 부여했고 증여했어요. 누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식한테 또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부부간에 뭐를 했다? 증여했다. 그럼 증여했으면 끝나야죠. 근데 왜 2월과세라고 그래? 5년 동안 지켜보겠다 국가는. 그래서 증여받아서 여기 증여받고 여기 보세요. 하나 더 해볼게요. 얼마 주고 취득한 거 숫자. 부동산 1억 주고 산 거를 요때 뭐 했어요? 증여했다고 그래봐요. 증여할 때 재산가액이 5억이다.
얼마? 5. 여러분, 증여로 가면 증여세 많이 내야죠. 근데 왜 증여를 해? 증여세법에는 부부끼리는요 10년 동안에 증여받은 게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6억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 그걸 이용하겠다 이겁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는 10년 동안에 5천만 원까지 공시가격으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지금까지 증여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5억을 줬어도 어머니는 취득세만 내는 거지 증여세 안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요 증여받고 나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5년이야. 5년 안에 타인한테 뭐 했다? 양도했다. 얼마? 10억에 팔았다고 그래봐. 얼마?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몇 년? 5년 안에 팔았느냐? 5년 지나서 팔았느냐에 따라 틀려요. 만약에 5년 지나서 여기서 타인에게 얼마? 10억에 팔았다고 그래봐요. 예? 몇 년 지나서 팔았어요? 예? 증여받고 몇 년 지나서? 5년 지나서 팔면 정상이에요.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 돼? 누가 팔았어? 부인이 팔았죠? 양도소득세 부인이 내는 거예요. 계산은 얼마에 팔았어요? 10억. 예? 증여받았을 때 가격 얼마? 5억. 매매 차익 얼마? 5억. 이거 가지고 계산하지. 이게 정상이지. 몇 년 지나서 팔면? 5년 지나서 팔면. 이해가세요? 근데 몇 년 안에 팔면? 여기서 5년 안에 여기서 10억에 팔았다고 그래봐. 그럼 양도소득세 누가 내? 부인이 내는 건 맞아요. 부인이 팔았으니까. 얼마에 팔았죠? 10억. 취득가격은 증여자의 취득가격 1억. 그럼 매매 차익 얼마? 이거 가지고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지켜보겠다. 그게 2월과세. 뭐를 해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중요한 건 혹시 그냥 팔면 매매 차익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센터링해서 파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지켜보겠다. 몇 년? 5년. 그게 증여재산 2월과세. 증여를 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지켜봤다가 5년 안에 팔면 이렇게 계산하고 5년 지나서 팔면 이렇게 계산한다. 이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어보는 게 몇 년 안에 팔 때, 5년 안에 팔 때. 그럼 시험에서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거. 이게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차이? 뜻은 아는데 예? 용어를 몰라.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차이야? 양도 차이. 요거 무슨 가격이야? 취득 가격. 이건 무슨 가격이야? 그럼 증여받고 몇 년 안에 팔 때, 5년 안에 팔 때 무슨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은 증여한 누구?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잖아 물어보는 게. 예? 이 말을 무슨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액은? 취득 가액은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그리고 요때 만약에 뭐 낸 거 있으면 증여세 낸 거 있으면 여기에 필요 경비로 들어간다. 이게 다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부인이 지금 남편한테 뭐 받고 예를 들어서 증여받고 몇 년? 5년 안에 팔을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 팔기 전에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합니다. 뭐라고? 남편한테 내가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요. 그거 5년 안에 팔아도 이렇게 계산하는 거 맞죠? 라고 물어봤더니 세무사가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계산하는데요? 그런 거야. 난리가 났잖아 지금. 왜 증여받아서 취득세 내면서 5년 안에 뭐 하려고? 팔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산한다면 증여 하나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무사한테 또 물어보는 거지. 부인이 뭐라고? 그러면 5년 안에 팔아도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있긴 있다는 거야. 딱 하나 어려운 거지만. 어떤 거? 예? 증여한 남편이 여기서 뭐 한다며?
죽은 다음에 팔면 이거 적용 안 하고 이리 가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꼭 팔겠다 그러면 남편만 먼저 뭐라 그래? 죽으라 그래. 그리고 나서 팔면 이리 간다. 이거 외에는 없다 이거지. 이해가세요?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181페이지 봐요. 1번 어떤 거 증여했을 때 적용 대상 181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몇 년?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하면 회원권, 기타 자산 회원권 있죠? 그리고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거만 됐어요? 이런 걸 증여받았죠? 그리고 2번 무슨 차익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거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액은 취득 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속 각각 그 얘기는 증여한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증여한 배우자 직계 전비속을 뭐라고 한다?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전비속의 취득 당시 금액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한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시 한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무슨 가액에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액은 취득 가액은 각각 그랬죠. 각각 그 배우자 직계 전비속 이 얘기는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 전비속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계산한다 그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자, 그리고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는 필요 경비로 보한다, 산입한다. 이해가세요? 또 하나 3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양도소득 장기 보유 특별 공제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여기 보유기간은 요렇게 계산해요. 요렇게 증여한 배우자 등이 뭐한 날부터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을 하라. 이해가세요? 다시 말하면 남편한테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남편의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 남편의 취득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 계산.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만 보시고 다만 다시 맨 밑에 양가로 4번, 방가로 4번 2월과세 적용하지 않는 거 1번 양도 당시 배우자가 뭐했으면 사망한 후에 팔면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보시고 이제 교재로 가요. 앞에 172페이지 172페이지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이제 자, 아까 취득 가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취득 가격 여기 자, 요거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요 무슨 가격? 취득 가격은 아까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 양도할 때는 요 취득 가격을 뭘로 한다? 상속증여세법에 의해서 뭐한 가액? 평가한 가액을 취득 가격으로 한다 그랬죠. 또 하나 배우자 직계 전비속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증여받아서 몇 년 안에 팔면 5년 안에 팔면 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양도 가격에서 공제하는 무슨 가격? 요 취득 가격은 증여한 배우자나 직계 전비속의 뭘로? 취득 당시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게 172페이지 2번 얘기죠. 동그라미 2번 다시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가로 열고 양도 당시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뭐한다? 제외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배우자 또는 누구로부터 직계 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무슨 차익 계산할 때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 가격은 각각 그 배우자 그러면 증여한 배우자나 증여한 직계 전비속의 취득 당시 가격 가지고 양도 차익을 계산한다. 됐습니까? 그거 다음 173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에는 방가로 4번 고가주택에 대한 무슨 차익?
양도 차익 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을 했는데 양도 차익만 보시면 돼. 1번. 그럼 먼저 첫 번째 줄, 여러분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고가주택 이렇게 나오면, 예? 여러분 주택 여러 개 가지고 있다가 그 중에 하나를 팔았는데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하느냐? 아니야. 고가주택은 요건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일 때만 고가주택이야. 주택이 2개, 3개인데 그때는 고가주택이란 말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항상 뭐일 때? 1세대 1주택인데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고가주택이에요. 원래 12억을 부하지 않으면, 초과 안 하면 세금 안 내, 비과세. 근데 12억을 부하면, 초과하면 과세야. 이해가세요? 과세인데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왜? 12억을 초과 안 하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데 12억을 초과한다고 해서 다 과세면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뜻이 뭐라고요?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부할 때 초과하는 걸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다만 1세대 뭐일 때? 1주택. 여러분이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팔았다. 근데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초과했다. 고가주택 아니야. 그냥 뭐라 그래? 주택. 아무런 혜택이 없어. 근데 고가주택은 혜택을 줘요. 왜? 1세대 1주택이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1세대 1주택 실거래 가격 15억에 양도를 했어요. 실제 양도가액 얼마? 15억. 12억을 초과하니까 고가주택이죠. 1세대 1주택. 그리고 무슨 경비? 필요 경비, 취득가격 등이 10억이라고 그래봐. 10억. 그리고 몇 년 보유? 2년 보유. 등기를 했다. 이게 원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15억이 12억을 부하지 않았으면, 초과하지 않아서 계산 안 해. 그냥 세금 안 내. 비과세니까. 근데 얼마? 12억을 초과하니까 그 세금 내라 이거지. 이게 고가주택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고가주택은 원래대로 양도차익 계산해요. 얼마에 팔았죠? 15억. 필요경비 얼마? 그럼 매매차익 얼마? 양도차익이. 자, 그냥 이걸로 다 과세하는 게 정상이에요. 원래. 예? 그런데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 혜택을 줘야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 보세요. 1번. 얼마에 팔았을 때 생긴 이익이야. 지금 이게. 그렇죠. 15억. 그러니까 실제 양도가액 15억 분의 15억에서 12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줘야죠. 그 12억에 대한 건 빼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그럼 보세요. 15억에 팔았을 때 5억의 이익이 나왔죠. 그럼 요거 빼니까 얼마? 3억에 대한 이익은 얼마냐? 약분하면 5분의 1이네. 그죠? 그럼 나누면은 얼마? 1억. 이게 아니라 얼마? 1억 가지고 계산한 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이해가세요? 그런데 주택이 2개, 3개 여러 개 가지고 있다 팔았다. 1도 혜택 없어.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건 고가주택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험에서든 소득세법이든 고가주택 하면 당연히 뭐 1세대 1주택 이런 거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1세대 1주택 하면 뭐야? 고가주택. 자,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지 않고 이걸로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여기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계산하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 고가주택은 계산하는 과정 1번만 봤어요. 됐죠? 예, 다음 장 넘겨보세요. 저 뒤에 가서 이제 176쪽 갑니다. 176쪽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서부터는 잠시만 쉬었다 갈게요. 예.